상원의 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투표 자유법을 저지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오늘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대 투표 법안이 있는데요. 그 3대 투표 법안 중에 하나인 Freedom to Vote Act, Freedom to Vote Act를 오늘 저지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기본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공화당이 이 법안 수정안을 좀 제시해달라. 그럼 우리가 수정해 줄 테니까 통과시키자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척 슈머 원내 총무가 그런 이제 당근까지 던지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당이 최근 선거 탈취 계획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다 잘한 겁니다. 도대체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거부를 했느냐? 일단은 여기 이제 이 내용의 정리가 지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선거일, 그러니까 투표일이죠. 보통 11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투표일을 공휴일로 만들자. 이제 이겁니다. 그럼 공휴일로 만들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휴일로 만들자. 두 번째는 같은 날 등록을 하고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자. 이게 이제 2024년 대선 때에는 그렇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미리 유권자 등록 기간에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당일날 와가지고 나 이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신분증 확인해 주면은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주 최소한 2주의 조기 투표 기간을 연방 차원에서 이제 연방 선거에서는 보장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주 동안 연방선거 조기 투표를 해주자라는 게 각 주마다 조기 투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방선거는 적어도 연방 하원, 연방 상원, 대통령 이런 선거들에 대해서는 2주는 최소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조기 투표를 2주를 못하는 주들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주의 인구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러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을 2주를 조기 투표를 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어떤 간섭을 받지 않도록 좀 보호해 줘야 된다. 선관위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표 유권자들이 보로 아이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디라는 것이 없이도 사실은 직접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 이건 이미 많은 주에서 프로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정 투표로 받아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모든 주에다가 아주 다 똑같이 연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터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각 주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신분증을 발행해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받은 신분증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여태까지 주에서 다 해왔던 주가 관리하고 있던 일을 갖다가 왜 갑자기 연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게리맨더링은 이제 금지한다. 게리맨더링이라는 거는 선거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선거구의 지도를 정할 때 어느 마을과 어느 마을을 묶어가지고 여기는 연방 하원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그리는데 자기네 당이 당선되게끔 만들려고 막 엉뚱하게 지도를 이상하게 그려놓는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괴상한 그림이 나오게끔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당이 당선되기 유리하게끔 지도를 그리는 이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게리맨더링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게리맨더링을 금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주에서 주의회가 그걸 지도를 결정하는데 주의회에 어떤 당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 달라지는 것이고요.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또 중요합니다. 그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배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머리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그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도를 잘못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연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게리맨더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방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걸 왜 연방법을 만드느냐? 어차피 각 주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선거는 이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미치 매코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 동료들이 몇 번이나 인수에 실패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워싱턴에 있는 민주당은 여러 해 동안 왜 투표법을 연방화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회전목마를 돌리고 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니네들은 자꾸 선거를 갖다가 연방으로 하려고, 연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냐, 선거법을. 어차피 선거법은 다 주에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면적인 선거 개혁, 이것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의회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부정을 하기 위한 아주 가능성만 더 활짝 열어놓는, 선거 부정 부패 선거의 가능성만 활짝 열어놓는 그런 조치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편투표 확대하자, 이 법안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연방의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편투표 확대하자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에 우리가 많이 겪어봤는데. 예? 뭐 본인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 투표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그리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왜 자꾸 해야 되느냐.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도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좀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지가 된 Freedom to Vote Act에서 이제 투표 자유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안은 Act for the People인가요? 그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했던 그 법안에 나와 있는 투표법안 내용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존 루이스 투표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지금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상원에 올려보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그것도 지금 저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투표에 관련된 것들을 연방이 꽉 쥐고서는 자기네들이 다 그러니까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연방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미국을 이제 하나의 국가로 다 싹 통치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50개 주가 연방으로 결성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이런 장치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면 그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권리들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소속으로 있는 그 메인주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필리버스터가 최근 미국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헌법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자꾸 필리버스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약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 없애자라는 이야기가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민주당 안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은 역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협치, 그러니까 지금 타협이라든가 대화, 이 정당들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필리버스터가 있는 것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대화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이 정당 간에는 서로가 정말 극대치하는 상황으로만, 그래서 서로가 고정적으로 싸움만 일으키는 그런 대치 구조로만 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10명의 표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10명의 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는 분명한 밑바닥에 원칙들이 다 깔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미국의 의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미국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주의 권리들이 인정이 되어지고 있고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도 지키고 있고 의회 안에서도 서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토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조금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한국은 저희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너무 얘기가 되지 않고, 이 권모술수 쓰는 수싸움들이나 하려고 하고, 잔머리만 돌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꾀만 내는 것 같습니다. 꾀만 내고, 그 꾀가 먹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인데 이 정권을 그냥 잡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정권을 딱 쥐고 나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걸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어가지고 이리 쿵 저리 쿵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너무나 불안하고 안타깝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는 한국의 상황인 것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런 보도를 해드리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